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건강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시크릿 건강 핸드북을 이제 앞으로 계속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 저자분께서 우리 근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강을 너무 행운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내가 공부하고 내가 또 내뱉어야 될 거가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듣고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표지는 그렇고 뒤에 아는 만큼 건강이 보인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강은 우리 인체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로 이 시크릿, 그것도 비밀이잖아요. 신비스러운 일들로 있는데 자세히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뭐 깊이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질병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건강 공부는 생명과 삶의 직결이거든요. 왜냐면 아까 아픈 얘기도 했는데 병원 가면 무슨 질환이 있어서 수치가 뭐 높고 낮고 해서 약을 주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약으로 못 고치니까 평생 드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낫지 않는 병도 식습관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주면 대부분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식습관하고 생활 습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20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거냐면 병상이다. 그쵸? 차를 운전해주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은 구할 수가 없다. 돈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은 되찾을 수 있고, 그러나 잃고 나서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그 하나가 바로 삶이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었는데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을 읽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가졌지만 건강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을 살고 56세에 그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이 책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인체 신비에 대한 세포에 대한 건데, 이걸 다 보여드리진 않을 것이고, 이게 올라온 자료가 대부분이 우리 몸을 우리가 모르게 계속 세포 재생과 어, 분해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 막아주고 있고, 이거를 이 정도만 마치고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내 몸은 나도 모르게 계속 방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에요. 자연이 선사한 면역력. 이거는 내 몸에 원래 면역력이라는 게 타고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세게 타고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약하게 타고나고 그 다 이유가 있겠죠. 선천적인 이유도 있고 후천적인 이유도 있고. 근데 면역력은 한마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오늘 같은 경우 미세먼지 많은 날은 엄청 안 좋은 것들이 떠다니겠죠. 그럴 때 누구는 호흡기 질환이 걸리고 누구는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것도 면역력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면역력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파괴되어 결국 몸은 질병에 정복당하고 만다. 그래서 타고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건강은 가치 있는 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면역에 대한 한번 상처를 입으면 아이의 몸에서 세포가 빠른 속도로 증식되는데 몸 안에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겨날 뿐 아니라 낡은 조직이 새로 태어난 더 그걸 강한 역시도 다 조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기 교체됩니다. 때문에 나중에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상처가 났어요. 내가 뭐 손에 베이거나 뭐 까졌거나 상처가 뱄으면 약을 안 발라도
그게 딱지가 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건 내 몸에 있다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하는 내 몸에 뭐 코털도 있고, 눈물도 있고, 뭐 콧물도 있고, 눈썹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나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걸 자세히 알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자연 치유력은 인체가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손상된 세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아까 앞에 면역력은 방어하는 능력이고 이 치유력은 회복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중에 뭐 동적 평형, 항상성, 면역력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DNA도 복구하고 세포가 스스로 살거나 스스로 죽거나 포식을 하거나 네, 이런 일들이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타고난 생명들이 타고난 능력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력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상처가 저절로 아문다는 것과 하지만 아물 때 그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외부로부터 들어온 유해 물질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약화되면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빨리 치유하고 싶은데 그 원료가 부족하면 이렇게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면역력은 서구화된 식생활, 여기 또한 잘못된 거로 인해서 면역력 떨어진다. 이 고령화로 인해서 만성질환, 생활습관병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증상만 없애주는 현대의학의 치료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대체의학이나 자연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 치유력과 면역력은 원래 내 몸에서 타고났고 치유할 수 있지만 그거를 지켜주는 게 내가 하는 생활 습관과 내가 먹는 음식과 환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치유를 할 때는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연 치유력을 올리려면 일단 매일매일 1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교체돼요. 우리 몸은, 한창 클 때는 막 성장 호르몬이 커지면서 아이가 커지면서 막 하지만 나이를 먹을 때도 그거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세포 분열들을 하거든요. 근데 세대 교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도 뭐 벽지를 뜯었으면 벽지가 새로 사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청소를 하려면 뭐 세제도 필요할 것이고, 그쵸? 뭐 원료가 필요한 거예요.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혈액이 공급되면 혈관도 뚫리고 세포도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재생을 하고요. 혈액이 깨끗하려면 백혈구. 백혈구가 그 외부 물질을 잡아먹고 청소 역할을 하잖아요. 이 백혈구가 쌩쌩하게 자기 일도 잘해줘야 되고. 그런데 올바른 이 치유 방법을 할 때에 내 몸은 체온이 유지가 되면 훨씬 더 그게 빨라지죠.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는 사람은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면역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순환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체온이 1도가 낮은 사람은 면역력이 다섯, 여섯 배나 올리면 다섯, 여섯 배의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체온이 낮은 것보다는 약간 있어서, 왜냐면 우리가 그 노폐물 같은 거는 거의 기름 성분이 많은데, 그런 거를 녹일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따뜻한 기름에 잘 녹듯이 내 몸도 36.5도 이상이 되어야, 뭐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만, 그 밑에보다는 위가 훨씬 더 내 몸을 면역력을 키우는데,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열량 음식은 적당히 먹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백혈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 백혈구가 이 당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들어오는데 왜 굳이 돌아다니면서 그 다른 뭐 병든 세포나 다른 이물질이나 그런 거를 먹어치우겠어요. 그래서 백혈구들이 적당히 굶고 있어야 내 몸을 청소를 한다. 그런 것이고 백혈구는 면역세포이고 모든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죠. 그래서 에너지원도 필요하고 효소가 이 다 원활하게 내 몸에 양질이 있어줘야 백혈구도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한마디로 혈액이죠. 그리고 혈관이죠. 그리고 혈액이 깨끗하게 다니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그 일들을 하고 고속도로가 빵빵 뚫렸을 때와 우리 명절 때 막히면
여기저기가 그 위험하잖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듯이 손발이 차거나 어디가 순환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 동네가 택배를 빨리빨리 못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환이 잘 돼줘야 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먼저 건강한 남녀 이거를 다 보지는 또 않을 거고 이것 또한 올릴 건데 일단 설탕을 100g씩 100g인가 100mg씩 먹었어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설탕물을 드셨더니 어떻게 되냐면 백혈구가 이렇게 이거를 세포를 잡아먹은 거죠. 잡아먹어서 섭취 전에는 이렇게 많이 세균을 잡아먹었는데 설탕을 먹은 후에 봤더니 요거를 요만큼 잡아먹은 거예요. 세균을. 그러니까 백혈구가 이제 게을러진 거죠. 배부르니까. 설탕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 덩어리인데 이 세포들이 다 우리가 먹은 거 가지고 골고루 알아서 이 세포들을 먹여 살려요. 뭐 지방세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뭐 정자, 난자, 표피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재생을 하고 퇴화되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몸은 약 90% 이상이 매년 재생을 하고 크게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재생을 한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피부가 한 달 전의 피부가 아닌 거예요. 계속 재생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혈구는 수분에서 14일 안에 싹 바뀌고 그리고 적혈구도 4개월까지 120일이면 바뀌고 피부도 4주. 그리고 난자는 24시간, 정자는 2, 3일, 근육하고 뼈는 7, 8개월, 장기는 대부분 4개월. 계속 교체를 하는 거죠. 오늘도 조금 바뀌고, 내일도 조금 바뀌고, 모레도 조금 바뀌고, 그런 식으로 신경세포가 7년, 뇌세포가 60년.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뇌세포가 빨리 노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내 몸은 교체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 4개월로 본 이유가 피가 바뀌는 시간이, 적혈구가 바뀌는 시간이 3, 4개월이기 때문에 피가 바뀌면 모든 세포들은 피를 먹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들이 더 쌩쌩하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해를 애가 독소예요. 혈액이 가야 되는데 계속 이 길이 앞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혈액은 물과 음식을 통해서 얻은 영양소로 만들어서 혈관을 통해 이동을 시키고, 우리가 먹은 걸 가지고 딱 싸서 혈관이 고속도로로 가게 되고, 호흡은 또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그런 폐를 통해서 온몸으로 가는데, 이거 두 개를 실어 나르는 게 적혈구예요. 택배 아저씨.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소를 딱 싣고, 그리고 부릉부릉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 발끝 땅끝마을까지 갔다 오면 노폐물을 또 거기서 받아와요. 그러면 와서 또 간에서 또 해독하고 또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그게 원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자꾸 뭐가 걸려, 길에. 오염된 물, 가공된 음식, 더러운 공기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탁한 피가 계속 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쌩쌩한 그 혈액이 필요한 애들이 못 먹으니까 걔가 자꾸 재생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를 내독소라고 하는데 소화 과정에서 내독소를 많이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과식, 그리고 폭식, 그리고 늦게 먹는 거. 그러면 내독소가 계속 쌓이죠. 왜냐면 먹은 게 찌꺼기가 많이 남으니까 아무래도 소식보다는 3대 영양소로 소화되면서 나오는 노폐물. 그게 혈액을 탁하게 해요. 노폐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효소가 충분해서 완전 연소가 되는 거. 그래서 효소란 물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활성화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작은 산더미인데 그거를 태울 산소도 없고 불쏘시개도 없고 성냥도 없고 없어요. 그러면 타다 남은 재가 되니까 걔네들이 노폐물이 되기 때문에 장작이 있으면 장작도 바짝 말라 있어야 잘 타죠. 그렇듯이 몸이 찬 사람, 그 체온이 낮은 사람, 그럼 장작이 젖은 장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체온도 중요하지만 그걸 태워줄 이런 영양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독소가 우리 몸에서 혈액이 오염되면 몸 전체가 탁하니까 여기까지 피가 안 가고 여기까지 끝까지 피가 안 가고 그런 게 당뇨 같은 거잖아요. 피가 탁하니까 당뇨라는 게 오줌에 그 당이 있는 거지 혈액을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당이 넘치니까 오줌까지 가니까 그런 분들이 발이 괴사가 되거나 눈이 멀거나 그렇듯이 장기들이 다 그 건강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가 탁하면 온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독소가 들어오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오늘같이 황사가 진짜 오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회오리 바람처럼 황사가 낙엽과 함께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화석 연료, 오염된 실내 공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호흡을 통해서 내 호흡이 제일 많이 먹는 거죠. 산소를 우리는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호흡독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먹어서, 아니면 많이 못 나가서 대장독이 쌓여 있죠.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대장독이 가공식품이나 약물이나 오염된 물로 인해서 순수하게 먹는 음식이나 과일이나 그런 거보다 화학적인 게 그 모양이 오이 그것과 오이 모양의 뭐 다른 뭐 영양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것이 훨씬 나은 건데 가공되면서 거기 안에다 첨가물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내 몸이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독이 많이 쌓일 수 있는 것이고 경피도 피부를 통해서 피부도 호흡한다는 거 아시죠? 피부가 그 뭐 페인팅 막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네일도 계속 하는 거는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피부 독도 세제나 먹는 거보다 훨씬 위험하잖아요. 혈액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목욕용품도 중요하고 화장품도 중요하고 연고는 더더 중요하고 연고를 바르고서 몇 년 안에는 그 가임기 여성들은요, 몇 년 안에 임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혈액으로 그 독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데까지 몇 년 걸려요. 그 정도로 독소는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집어넣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빼내기 위한 좋은 것들이 들어가서 밀어내는 역할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 이분은, 몰두하고 있다. 이 영상은 그녀는 몸 안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 물은 모두 특수 제작된 이게 굉장히 안타깝지 않아요? 이거 유리병으로 이거 이동하기도 힘들고 이걸 어디 넣어서 받아서 먹기도 힘든데 어쨌든 방법이 이분한테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어떤 환자냐면 그 생리통이 심하면 자궁질환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택한 게 이렇게 노폐물을 빼내기 위해서 아까처럼 땀을 많이 흘리고 이 좋은 물을 먹어서 밀어내는 이렇게 어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쓰고 있다. 43세 여성인데 생리통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박사님인데 집 안에 환경 호르몬이 있나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제목이 우리 아이에게 위험하다. 환경 호르몬의 습격.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실험들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 이 분들은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봤을 때 환경 호르몬이 정상세포와 비스페놀 A, 이거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바뀌는 거죠, 세포가. 네, 세포가 이렇게 변형이 되고, 노닐페놀, 이런 것들도 세포가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예,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 다 위험한 환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그 내분비 장애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여기 에스트로겐 이런들이 위험들이 있고, 유방암, 자궁암, 남자들도 그런 비뇨기 쪽으로 이상이 오고, 불임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멀리 하거나 아니면 빨리 뭐 디톡스 같은 거로 방법을 요하는 게 중요하다고 데 생각하고요.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단 혈액이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혈액이 깨끗하면 다 깨끗한 그 세포가 되면서 그 노폐물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유입된 독소는 자정작용에 의해서 체외로 배출이 돼요. 대변을 통해, 소변을 통해, 땀을 통해, 모발, 손톱, 발톱.
그래서 또 지용성인 노폐물은 호흡을 통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경로들이 있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일부 독소가 체내에 잔류되고 세포 손상이 되고 변형이 되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간다. 장부나 조직의 질병 발생은 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검사하죠. 그게 세포 검사예요. 이는 충분한 영양소와 효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오염된 혈액이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일단 이렇게 됐다면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 또 다시 이 근원이 없어질 수 있다. 그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임신했을 때 이런 세포 분열을 하면서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세포가 진행이 될 때 이렇게 자기 세포 할 때 여기에 미네랄이 있으면 특히 엽산이나 이런 미네랄이 있으면 굉장히 이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변형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대요. 이게 다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시면 쌍둥이인데 다르죠?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 다 환경적인 요인이 많겠죠. 끝까지 좀 건강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50살 때도 이렇게 쌍둥이인데도 전혀 다른 게 유전자는 거의 99.99 같으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포가, 염색체가.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거고, 그 디톡스 하는 게 일단은 혈액이나 혈관이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배출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찌꺼기로 나가는 게 대장을 통해서 숙변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 밑에 있는 건 방법들인 거죠. 그리고 간을 통해서 해독. 간은 500가지를 하잖아요. 노폐물 중화시키고 독성 물질을 제거를 하고. 근데 간이 하는 일이 많은데 약을 계속 드시거나 술을 계속 드시거나 안 좋은 걸 계속 드시면 간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독소가 나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신장은 내 몸의 정수기예요. 그래서 이 혈액을 계속 필터링을 해서 계속 혈액 공급을 해주니까 신장의 그 필터가 우리는 교체할 수 없죠. 정수기는 필터 교체 가능하지만 신장의 필터는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낀 게 뭐 사구체 신염이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 염증이 생긴 것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 이 신장에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도 중요하고 노폐물이 끼지 않게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먹어도 그게 신장에 이렇게 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호흡을 통해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럼 폐는 한 번 염증이 생기면 그게 계속 끝까지 남는데요. 간은 재생을 하지만 그래서 이 폐도 두 개가 발바닥만한 크기 두 개가 딱 내 가슴에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그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림프계도 계속 이렇게 내 몸에 그 림프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노폐물을 빼주기 위한 것도 하고 그래서 현대의학은 진단의학이고 외과학이고 응급은 굉장히 중요해요. 응급은 여기 가야 돼요. 그러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증상 즉 요법이기 때문에 증상만 없애는 거는 탁월해요. 근본 원인은 제거가 안 돼요. 근데 자연의학은 질병의 증상을 존중하며 근본 원인을 치료해요. 그리고 증상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고 열이 난다는 거는 세포나 바이러스가 확산을 막고 백혈구 힘을 키기 위한 내 몸이 원래대로 내 몸이 하는 일이 열을 내는 거고 고혈압은 머리끝 발끝까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압을 올린 거고 혈압이 높은 근본 원인은 탁한 피이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려고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탄력이 있는 혈관과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인데, 약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 있고 음식이나 영양요법, 침, 뜸, 운동으로 해야 될 게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만성 질환은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 개선하고 생활 습관 교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앞에 거가 있는데 약으로만 하면은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병의 증상에 따라서 15%는 현대의학이 할 수 있고 나머지 85%는 자연의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